네,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조기유학 얼마나 갔다 와야 될지 조기유학에 적합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많은 유튜버들이 조기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유학을 가기 전에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결정해야 될지 하는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잘 다뤄진 유튜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 한 20년 동안 유학을 경험한 결과로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내보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학업을 하고 돌아오는지를 잘 확인했던 전문가로서 근본적 질문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자녀의 미래를 판단해서 조교육을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기유학 기간에 대한 주제로, 적합한 기간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조기유학 기간이 이제 되는 중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한국 공부에 지장이 없게 짧게 다녀오는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저학년 때 짧게 다녀오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갔다 오는 게 좋은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영어 습득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분들도 많고요. 학업 지속성의 관점에서도 물어보는 분 많은데 6개월이 어떤가요? 2년 갔다 오면 너무 긴가요? 그 정도는 돼야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던데, 아니면 딱 잘라서 1년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어떤 공부의 어떤 연속성을 해치지 않고 갔다 올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은 1년이라고 보는 게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이상인 경우에는 영어 습득의 부분에서는 장점이 늘어나지만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적응해야 하는 시간 또는 이제 학업을 보완해야 되는 요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1년을 알맞다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자나 다른 관점에서도 1년을 갔다 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고, 제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문제죠. 언제 가는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 때 갔다 올 때는 1년이 가장 적합한 시기다. 어학연수의 관점, 영어 습득의 관점과, 물론 그때 유학을 간다 하더라도 영어만 습득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수업들, 그 영어권 선진국의 학교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단순 어학연수 형태가 아닌 학업을 따라가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학업도 동시에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쿨링이라고 하는데, 스쿨링이 일반적으로 이제 어학연수가 아닌 현지 학교에 그냥 그대로 입학을 해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영어를 습득하면서 동시에 그 학년에 맞는 수업들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습득에 대한 부분은 장점은 늘어나지만, 제가 길어진다는 말씀은 1년 이상이 될 때 길어지면 영어 습득의 부분에선 장점이 늘어나겠지만, 아무래도 학업적인 부분, 아무래도 제2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단점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돌아왔을 때 그 과목들, 다른 과목들에 대한 보완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그 상위 학년, 그러니까 중2 뭐 기준으로 중2, 중3 때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습득의 관점에서는 1년이면 좋긴 하지만 학업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년 때 갔을 때는 시간이 이제 길어짐으로써 얻는 어떤 학업적인 그 문제보다 영어를 습득하는 게 목표가 아무래도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다시 말하면 그 기간은 어차피 그 중2, 중3 이후에 갈 경우에는 뭐 바이링구얼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영어를 제2 외국어로서 습득하는 어떤 기준선, listening과 writing, 뭐 reading은 어차피 한국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그 연습은 뭐 한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보면 가장 해외 영어권 가서 그 학생들이 많이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닝하고 스피킹 부분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리는 데에는 뭐 어떻게 보면 그 영어를 그 제2 외국어 이상으로 뭐 그 수준으로 꼭 올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관점에서 그 시기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고 와서 그동안 이어왔던 한국에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은 쭉 공부하는 학생들, 그래서 중학교 때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시기적으로 중학교 상위 학년, 중3이나 중2 때 갈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마친다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유학을 가는 경우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학연수 관점에서 영어 습득의 관점에서 드린 거고, 장기 유학의 관점에서 간다 그러면 뭐 그 시기에 갈 경우에는 기간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혹은 대학 입학 이후 때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짧게 또 1년이나 6개월 갔다 왔을 때 한국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복학이 안 된다는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결과 뭐 그 한국의 조기유학은 불법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한국에서 복학이 안 된다, 전학이 안 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공부했던 그 기간은 인정이 안 된다 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갔다 왔을 때 그 어차피 그 의무교육의 하나로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특별히 문제 없이 다 입학이 되더라. 오히려 학교를 일반적으로 그 학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을 받게 됩니다. 전학생 받듯이 그렇게 받는데, 뭐 그렇게 해서 엄밀하게 뭐 TO가 없어서 못 받는 학교를 제외한다면 사실 학교를 뭐 골라서 갈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뭐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적으로 그 중1 이후에 중2 이후에 가는 경우는 장기 유학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뭐 어학연수 내지는 영어 습득의 관점에서 간다면 6개월 뭐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더라 하는 게 저의 어떤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간의 문제를 다룰 때 또 비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교환학생으로 가는 경우는 뭐 어차피 그 보통 비자의 기간이 1년으로 나오기 때문에 1년 만에 갔다 오게 되겠지만, 그 이외에 그 부모님 동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부모님 가디언 비자 하고 연결이 되는 차원이고요. 보통 이제 학교가 1년 단위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비자를 받게 되긴 하는데,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6개월까지는 비자 없이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은 비자가 있어야 된다, 뭐 3개월 이상은 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등록할 때 보통 1년 단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은 확보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학 기간의 문제에서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는 학기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 나라들을 갈 때는 한국과 학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이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듯이 거기도 연초,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과의 학기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 형태로 학기를 이수하고 학년도 그러니까 그럼 지장을 안 받는데, 캐나다나 미국, 영국 같은 북반구 국가에 갈 경우에는 9월 학제를 다 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학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중3 1학기를 가려고 갔는데 현지에 가면 중3 2학기를 가든지 중2 2학기로 가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 학년을 내리거나 뭐 그 학년을 찾아가거나, 그 학년을 찾아갈 경우에는 6개월 빨리 공부하는 것이 되고, 한 학년을 내릴 경우에는 6개월을 늦추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 점도 고려해서 이제 유학 시기를 결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유학 기간을 결정할 때 뭐 남반구 나라 중에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학기가 3개월에서 단위로 이제 4학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정말 짧게 간다면 한 학기,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만 이수하고도 올 수 있죠. 뭐 좀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만 공부해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뭐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짧긴 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학기 단위로 잘라서 가는 것도 가능은 하다. 물론 그렇게 짧게 갈 경우에는 상대 학교에서 받아줄 경우도 있고 받아주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는 1년 등록한다 하고 중간에 취소하고 빨리 오는 형태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3개월 뭐 단위로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봐야 되고요. 뭐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영어 연수의 관점에서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과목도 들으면서 하면 한국 공부의 연속성은 깨지 않는 선에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오는 그런 형태의 유학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학을 얼마 기간 동안 갔다 오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기유학, 거시적 관점에서 본 조기유학, 조기유학을 떠나기 전에 판단해야 될 근본적 질문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시간 2번째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